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 보겠습니다. 그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1차, 2차, 3차 이런 이제 다항함수 이거와 더불어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그러니까 분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예요. 그래서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수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분수식 중에서 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그 상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뭐예요? 문자가 들어 있을 때, 그리고 약분이 안 될 때, 끝까지 문자가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분수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수식으로 표현되더라도 밑에가 이 상수가 돼버리면 그건 계수가 그냥 상수인 그런 다항함수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것은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라 당연히 이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요거 이제 유리함수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분수함수를 얘기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특히 이 분수함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를테면 뭐 2분의 1 x 제곱 이런 거, 그 다음에 5x 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건 다 이제 다항식에 해당돼요. 이게 분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계수만 분수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을 때 이건 분수식이란 말이죠. 분수식도 유리함수입니다. 분수함수도 유리함수.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 둘 다 이렇게 다항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뭐 약분이 돼버리면 안 되지만 약분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분모에 문자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분수함수라고 한다. 요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의 분수함수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분수함수라는 건 꼭 1차식만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분수함수가 돼요. 뭐 우리가 요 단원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요 단원에서 주로 보는 건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짝 살펴봤던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x에 관한 요식을 갖다가 결과값을 우리가 y로 치환하게 되면, 결과값을 y로 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리식이 아니라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요거 치환하지 않고 그냥 요 상태만 두면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분수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 분수함수는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다루게 돼요. x분의 k다 이거죠.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1 때 나왔던 그 반비례라고 한 게 있어요. 반비례 함수. 이게 우리가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운 정비례, 반비례 함수. 요것이 이제 우리가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수함수의 기본꼴은 바로 중1 때 공부했던 반비례 함수입니다. 반비례 함수가 뭐죠? x라는 값이 있으면 그거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거기다 어떤 상수를 곱한 것을 우리가 y라고 하는 결과값으로 내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1 때 공부했던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면 이 k값, 상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든가 아니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죠? 여기 한 쌍이 이제 하나의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에 k 값이 점점 그 절대값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이 그래프가 많이 휘어서 x축, y축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크면 멀어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즉 0에 가까워지면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면 점점 여기 가서 붙게 된다. 요건 이미 우리가 중1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x축, y축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요 이제 원점이 대칭점이 되는 거죠.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여기 한 쌍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 이퀄 0에서, 그죠? x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0분의 뭐라는 것은 없으니까. 0으로 나누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는, 요런 이제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요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건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내용만 볼게요.
이제 왜 이런 그래프가 되는가 하는 건 이제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정의역,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x도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다. 이 기본 형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대칭점이 되죠, 원점이. 직선 y 콜 x,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 자체가 이건 이제 k가 양수일 때, 이건 k가 음수일 때 얘기인데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y 콜 x에 대해 대칭이 되면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져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도 사실은 똑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x, y가 바뀌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사실은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3번의 의미인 것입니다.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한 게 있으니까 뭐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점근성 x축 y축 이게 있고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지 아니면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는지가 달라진다. 절대값 k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즉 이 곡선이 좀 덜 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점점 이렇게 많이 휘어서 원점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뭡니까? 분수함수 요거의 그래프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겁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수함수 표준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분수함수의 표준형. 왜 표준형입니까? y는 x분의 k가 기본형이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기본형을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하면 그걸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p k는 그대로 있고 y 마이너스 q.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마이너스 q 부분만 이쪽으로 넘기면 이항을 시키면 바로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이항을 시킵니까? x 값이 정해져서 어쩌고저쩌고 막 조작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y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형태로, 즉 y 콜 fx 형태로 쓰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넘겨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x분의 k를 x축으로는, 그러니까 즉 가로 방향으로 p만큼, 세로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 표준형 그래프는 원래 위에서 이제 공부했던 기본형 그래프를 그대로 위치만 이동한 거기 때문에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까요?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떼고 이제 여기를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건 뭐 이제 이차함수에서도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정의역은 x는 x가 p가 아닌 실수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빼야 된다. 원래 기본형에서 0이 아닌 실수였는데 그 0이 이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p가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 y도 마찬가지로 q가 아닌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 치역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값씩 빠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뭐 값이 되는 거죠. 자, 점근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것이 됩니다. 자,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은 그래프다. 아까는 이제 기본형에서는 뭐야? 원점에 대해 대칭이었지만 이제 그게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p, q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됐겠죠. 자,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것은 대칭축도 그대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죠? 위치가 옮겨간 거. 그래서 점근선은 두 직선 x 이퀄 p와 y 이퀄 q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지거나 표준형으로 주어져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표준형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내용인데, 바로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형. 뭡니까? 자, 위에 그 표준형, 요 형태가 아니라 1차식분의 1차식 분수 하나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직접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ax 플러스 b에서 cx 플러스 d를 나눠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간이 방법으로, 좀 간단한 방법으로 그 분모랑 똑같은 식을 분자를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그 얘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합시다. y는 x-2분의 3x-5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실제로는 요걸 이제 원래는 나눠서, 그죠?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x-5 나누기 x-1이라는 뜻이죠, 저것이.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다항식에 나눗셈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이 곱해지고 3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빼면은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6 되니까 1 된다.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몫이 3이니까 3 쓰고 나머지가 1이니까 얘로 나눠지지 않은 나머지가 1만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쉽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형이 된 겁니다. 표준형이 된 거예요. 그죠? 바로 이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P가 2고 Q가 3이고 뭐 앞에 쓰여졌지만 K가 1인 그런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나눗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합니다. x-2 위에 3이 있죠? 3으로 묶어서 무조건 x-2 밑에랑 똑같은 거 써준다 이게. 1창의 계수로만 묶어내고 그냥 무조건 써줘. 밑에 거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다시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3x-6이잖아요. 근데 원래 5여야 되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이 분자의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죠. 변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한번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x-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자,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근데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이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방법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분수함수의 이거 일반형이죠. 일반형. 이 일반형 그래프는 표준형 꼴로 고쳐서 그린다. 왜?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점근선과 그 뭐죠? 그래프, 점근선을 알아야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죠. 사실 점근선을 알기 위해서는 요 형태로는 안 되고 요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차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 지점을 찾았듯이 여기서는 분수함수에서는 뭐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선을 찾는 거다.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그 밑에 다음 페이지죠. 셈 보충에 요게 이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아예 이걸 아예 외워두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매번 이렇게 그냥 고치면 돼요. 이걸 굳이 뭐 이것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문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변형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필수 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하나씩 연습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는 이 그래프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전부다.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뭐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교점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 일반형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선부터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포물선 그릴 때도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는 거죠. 개형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휘었느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절편이나 뭐 이런 기준이 되는 점들이 있으면 그걸 찍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강에서 필수 예제를 하나씩 해보면서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